테스트 재판 했었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클리타임 네스트라 재판도 한번 해보자고 했죠, 그쵸? 아, 네. 네, 그래서 클리타임 네스트라에 대한 재판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검사와 변호사로 나눠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변호사를 재현이가 했었죠, 그쵸? 네. 자, 어떻게 할래요? 자, 검사 이번에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유죄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 네. 재현이 그렇게 하고 싶고. 서현이 음소거인데 서현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번에 오빠가 저한테 맞춰줬으니까 이번엔 제가 맞춰줘야죠. 그래요. 그러면은 클리타임 네스트라를 무죄로 열심히 네. 변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아가멤논 쪽에서 한 행동입니다. 아가멤논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이제 그 군사를 끌고 가는데 아르테미스의 분노와 원한을 사서 역풍이 불어서 이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탁을 받아서 딸을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클리타임 네스라한테 하면은 이제 그 따를리가 만무하니까 결혼을 시킨다. 그쵸? 그리고 여기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영웅인 아킬레우스와 결혼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거는 저기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리타임네스라가 이제 이피게네이아를 꽃단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항구로 데려갔는데 잡아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쵸? 예. 네. 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멤논은 또 어떤 일을 해요? 이제 전쟁에서 얻은 그런 여자들을 갖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첩으로 취하죠. 그쵸? 예, 그 네. 중에 하나가 이제 카산드라였고, 그리고 이제 일리아스 보면은 이제 카산드라 말고도 이제 신을 섬기는 이제 그 사람의 딸을 하나 이제 그렇게 취했다가 이제 그 역병이 막 도니까 돌려보내요.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체면이 안 쓰니까 아킬레우스가 취한 이제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뺏어가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 보이콧하고 이거 이제 일리아드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오디세이아는 살펴봤죠. 그쵸? 예, 네.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아가멤논이 뭐예요? 다른 여자들을 많이 첩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우리피데스의 이제 그 희곡에 보면은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이랑 그 처음에 결혼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나와요. 원래 탄탈루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가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이제 막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아가멤논이 세력 확장을 꾀하면서 그 탄탈루스를 잡아서 죽이는 과정에서 탄탈루스도 죽이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클리타임네스라가 보는 앞에서 벽에다가 집어 던져서 그러니까 탄탈루스의 이제 그 혈족이라는 거죠. 그걸 끊어버리겠다는 그거를 한 뒤에 자기 아내로 삼는 게 클리타임네스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이 했던 그런 행동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클리타임네스트라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대략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장기간, 그리고 자기 그 자리를 비웠죠. 그쵸? 10년 가까이 자리를 비웠고, 그리고, 첩을 많이, 그쵸? 드렸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딸을 속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도 했고 그리고 애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원한이 그쵸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그쵸 우리 결혼합시다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었다 그쵸 예, 네.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랑 없는 결혼일 수 있다 그쵸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리타임 네스트라가 한 일을 이제 보면 이거 이제 검사를 위한 거죠.
클리타임네스라는 일을 보면 어때요? 남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정부를 맞아들이죠. 그쵸? 아이기스토스라고 하는 정부를 맞아들여서 간통이라는 죄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간통을, 그쵸? 그래서 일단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되죠. 그쵸? 일단 간통을 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정부한테 왕위를 주기 위해서 원래 그 적법한 왕위 계승자인 오레스테스를 타국으로 추방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자기의 원한을 갚고 또한 정부한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귀환한 아가멤논을 좋은 말로 속인 다음에 그쵸? 살해하는 자기 손으로 직접 살해하는 일을 하는 게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의 이제 사실관계예요. 물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사실 기획자는 아이기스토스였다. 뭐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이제 변호할 때, 그쵸? 형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요소로 쓸 수는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진행하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언급하셔서 변호하시거나 기소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클리타임네스트라 재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사가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검사 쪽에서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유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변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일단 클리타임 네스트라의 이제 죄명들을 일단 어,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남편을 살해했죠. 일단 이것이 첫 번째 죄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목은 이제 남편이 이제 원정을 나가 있는 동안 심지어 남편이 죽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를 들이는 이 간음죄까지 또 행한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반역죄를 행했죠. 반역죄. 이제 한마디로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자기가 정부와 함께 이제 왕위에 오른 것은 이것은 엄연히 반역이라 생각이 되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자기의 아들을 유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유기도 결국은 죄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죄목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카산드라를 죽인 것을 보면 이거는 무고한 여성까지 이제 살해를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가족을 넘어서 이거는 그냥 오로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건 잔혹한 살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먼저 이렇게 5가지의 죄목을 정하고 주장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요약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남편을 살해했다. 존속 살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존속 살해의 죄. 그다음에 간통의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아동 학대, 그쵸? 아동 방임의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또 뭐였죠? 반역죄죠. 그쵸? 반역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뭐지요? 그냥 원한에 의한 살인이죠. 그쵸?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5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유죄라고 얘기하면서 해당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근거들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변호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네, 클리타임네스라에 대해 변호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보다시피 이제 여성이었고 아가멤논과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아가멤논은 첩이 많았다라고 하셨죠. 네네. 첩을 계속 전쟁 중에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남자가 맞아들일 때는 이게 간통이라고 안 하면서 정부를 맞아들인 클리타임네스트라한테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그게 간통이라면 그 남편도 간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먼저 어떻게 보면 간통을 저지른 것이다. 그쵸?
그래서 혼인 관계를 먼저 파탄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파탄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간통죄에 대한 변호를 그렇게 진행해 줬고요. 또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고한 카산드라를 살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이게 살인죄죠. 또 그쵸? 네. 남편이 또 다른 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그동안의 행적을 보아하면 첩으로밖에 볼 수가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요. 네, 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검사 측 입장에서는 첩이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지금까지 벌어졌던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맞이하게 된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복수의 명분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자기 원한과 분노를 쏟아낸 그런 잔혹한 살해가 아니었느냐. 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인죄다. 다른 건 뭐 그렇다고 쳐도 예, 카산드라를 살해한 거는 살인죄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마지막에 검사가 얘기한 겁니다. 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어 논리가 있을까요? 이해 조금 기억하기 좋게 여기다 적어볼까요? 검사가 제기한 죄목입니다. 1편, 1번 남편 살해예요. 그쵸? 자, 2번 뭐예요? 간통이었죠. 그쵸? 근데 간통은 지금 변호했어요. 그쵸? 뭐라고요? 네. 네, 이미 가정이 깨졌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가정 파탄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가멤논 책임이라는 거죠. 그쵸? 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변론을 한 겁니다. 3번은 뭐냐면 반역죄예요. 그쵸? 뭐예요? 정부한테 왕위를 넘긴 반역죄가 될 것이고 그거 넘기기 위해서 오레스테스를 추방했으니까 그쵸? 예, 아동, 예, 유기나 뭐 학대, 방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대요. 자, 그다음에 5번은 뭐냐면은 이제 살인이죠, 살인. 뭐 이거 원한이죠, 카산드라. 네, 이렇게 5가지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해줘야죠. 그래서 간통은 어쨌든 잘 변호와 변론을 해주셨고, 그리고 살인이 되는 이제 주요 근거는 그쵸? 복수의 그런 어떤 그 범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카산드라는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니까, 그쵸? 그런데도 죽였다는 건 살인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검사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음, 자, 어떻게 클리타임네스라를 변호해 줄 수 있을까요? 음, 자, 만약에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를 못하면 법정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쫓겨나죠. 이거 검사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다 유죄 인정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서 변호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막기 위한 법리를 정말 상상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는 것까지도 끌고 와서 설령 혐의가 인정되면은 형량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근거를 갖다 대야 돼요. 이제 네, 그 카산드라가 포로로 끌려온 거긴 해도 아무튼 남편에게 소속이 된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이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그쵸. 남편에 소속됐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쵸. 조금 도와서 얘기를 하자면 원래 판사는 이렇게 도와주면 안 네, 돼요. 네. 도와주자면은 예,
물론 이렇게 끌려오기는 했지만, 그쵸? 끌려오기는 했지만, 정말로 원치 않는다면은, 왜 정말 끌려가고 이런 거를 굴욕적으로 생각해서, 뭐 자결을 한다든가, 뭐 탈출을 한다든가 그런 여자도 많은데, 그냥 끌려왔다는 거는 그래도 마음이 자기 남편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원수잖아요. 그쵸? 내 원수와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그쵸? 보복을 당할 수 있죠. 지금, 복수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그쵸?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왜 선제적으로 화근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그쵸? 공의죠. 그쵸? 공의의 보복을 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한 것이므로 살인을 하고 볼 수 없다. 그쵸? 그렇게 네. 변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자, 아직 반역하고 뭐 아동유기, 남편 살해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기억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먼저 반론을 제 반론, 검사 측의 제 반론을 한번 들어보고 나머지 그 혐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검사 측 어떤가요? 변호사의 이런 변론을 들었는데 어떤가요? 일단 이번에 있는 이 간통죄에 대해서는요. 네, 일단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도 보시면 이제 다윗이 나오죠. 이제 다윗은 굉장히 선왕으로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첩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자체를 보면 이게 남편이 먼저 첩을 두더라도 이건 그저 그것의 문화였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거를 죄로 보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근데 하지만 역으로 그때 문화는 이제 여자는 이제 다른 남자를 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마디로 문화라고 좀 아가멤논을 좀 정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하나의 그래요. 문화. 네. 그 당시 시대상이 그쵸? 네, 네, 시대상과 제도가 어떠했냐면은 중혼을 허용했죠, 그쵸? 네, 네, 중혼을 허용합니다. 네, 어떤 중혼이에요? 남자가 첩을 들이는 중혼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적법행위죠, 그쵸? 근데 그에 반해서 그때 시대와 문화상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정부를 들이는 건 뭐예요? 가능. 불법행위죠, 그쵸? 예, 불법행위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간통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와 그쵸 제도를 생각했을 때는 아가멤논에게는 불법처럼 보이지만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없다. 거죠, 그쵸? 그 시대의 제도가 그것을 적법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 시대와 문화에 의하면은 클릭타임 네스트라는 뭐예요? 간통으로 일하는 그쵸? 네. 불법 행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반론을 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할 수 있겠죠, 그쵸? 그거를 변호사가 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 이렇게 여기 남편에게 소속되어 왔다. 그래서 복수의 일환이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나요? 이제 카산드라가 이제 여기를 포로로 잡혀오면서 이제 물론 자결의 방법도 있었고 혹은 도망치기의 방법도 있었는데 뭐 왜 딸려 나왔느냐? 어 이제 잠시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것은 결국 남편의 잠시만 남편의 아 잠시 제가 반대로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의 소속됐다는 거죠. 네, 그쵸.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소속되어 있는 사람 남편 편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해를 당할 수 없으니까 먼저 제거하는, 그쵸? 그런 복수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살인이나 살해가 아니라 무관한 사람을 원한이나 질투 등으로 인해서 제거한 살인이 아니라 복수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다. 그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가 힘든 게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또 이제 그럼 중간에 도망치면 되지 않느냐. 진짜 네. 아예 그 저 아가멤논의 그 아내가 되기를 거부하고 첩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냥 도망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죽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억지로 여자니까 억지로 끌려온 건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딱 거기 자기 남편의 집으로 오니까 아내가 죽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내가 죽인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네. 심지어 풀타임 레스트라는 아직 카산드라를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남편에게 소속된 상대로 보고 죽인 것이 맞는지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시행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쵸? 얘를 탈출한다. 야, 네가 해봐. 자결한다. 너 할 수 있어? 그럼 못 하겠는데 이런 얘기 나오죠, 그쵸? 예, 그러면은 왜 왔는지, 그쵸? 억지로 끌려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상태에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은, 그쵸? 원한의 마음이 더 큰 게 아니냐, 그쵸?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변론을 해줬고요. 자, 일단 요 부분은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요. 아직 큰 부분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줄기에 가깝죠, 그쵸? 네, 네.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편 살해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그쵸? 예, 재현이는 여기에 대해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쵸? 남편 살해했지 않느냐? 죄다 이랬어요, 그쵸? 변호사 이제 빨리 여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줘야죠. 우선 여기 1번에 대해서 들기 위해서는 네, 3번, 4번을 전부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네, 우선 반역죄부터 변호를 하자면 네, 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남편을 죽인 이후에 그 누구냐? 네. 정 정부 아이기스투스. 네, 아이기스투스에게 권력을 주려고 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사람에게 권력을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다른 사람을 이제 첩으로 들이고 딸까지 속여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옳게 이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맞겠다 싶은 사람에게 권력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의적인, 그쵸? 거국적 네, 결단이었다 이런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남편이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태의 남편은 네, 제대로 이끌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요. 예. 자,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추방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요런 걸로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죠. 부적격자다라는 거죠. 그쵸? 네, 통치자로서 부적격했는데 그 통치자로서 부적격한 사람을, 그쵸? 내게서 권력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쵸? 뭐 쿠데타나 암살밖에는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정당한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암살이었지, 그쵸? 내 배우자한테 원한을 품고, 그쵸?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쿠데타나 반역을 일으킨 그런 걸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나온 암살의 일환, 그리고 성공한 암살이죠. 그렇죠? 성공한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남편 살해의 죄로 다룰 수는 없다라고 변호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네, 또, 검사가 아까 네. 반론한 것에 대해서 또 반론을 또, 네, 네. 어느 거요? 2번하고 5번 중에 뭐요? 일단 5번 5번, 네.
이게 아직 이게 진심을 확인 못했다는 거죠, 그쵸? 이게 저기 그 카산드라가 끌려왔기 때문에 네, 그게 유죄라고 살인이 유죄라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시자면 남편이 아끼는 물건을 부수면 그것은 복수죠. 네. 그렇다면 남편이 아끼는 사람을 부수는 것은 그것도 복수의 범주에 들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쨌든 소속돼 있다는 거죠, 그쵸? 예, 네, 논리는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검사는 소속돼 있기는 하지만 그가 소속돼 있는 게 억지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쵸? 예, 그래서 원한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쵸? 예, 그 뭐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쵸? 결국 타격을 누구한테 가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가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복수의 일환으로 예, 봐야 된다. 그래서 남편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 그쵸? 복수로 볼 수 있다. 약간 결이 다른 논리긴 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진심 같은 건 확인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쵸? 예, 남편이 아끼는 거니까 그걸 부수면은 네, 남편한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행해진 보복이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다. 예, 새로운 네. 논리네요. 잘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재현이 자 이게 뭐예요? 거국적 결단이었대요. 예, 부적격자여서 거국적 결단이었기 때문에 남편 사례로 볼 수 없고 성공한 쿠데타 암살 정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자, 이런 논리를 변호사가 전개했습니다. 자, 어떤 반론을 펼 수 있을까요? 아가멤논이 왕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해도 이제 한마디 일단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일단 하얀 물감과 까만 물감이 있습니다. 이제 선은 하얀 물감이고 악은 까만 물감이라 합시다. 네, 이제 근데 이제 왕이 악해서 그의 마음은 이제 완전 그 까만 물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하얀 물감을 여기다 들이부으면 서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반역이라 이거죠, 제 말은. 음, 그러니까 악한 왕을 선한 왕으로 대체를 하는 것도 결국엔 이 악한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냐 이거죠. 아, 그 설령 그게 거국적 결단이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반역으로 보고 처벌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사의 논리 중에 하나는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거국적인 결단은 반역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검사의 논리는 어떤 거국적인 선한 결단이고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반역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네, 개가 그렇게 부딪히는 건데,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이건 철학적으로 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논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현이 입장에서는 설령 성공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부적격자를 제거하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왜 그것을 반역으로 보고 처벌해야 될 죄라고 여기시나요? 일단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그 자기의 그 사상을 또 받았고 이제 그거를 선이라 여겼잖아요. 어쨌든 네, 자기의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네, 여겼으니 자기가 실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행동은 선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유대인들은 그냥 오히려 그냥 악이고 그 네, 사회의 악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선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엔 선 악을 이걸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결국에는 네네. 결국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무조건 봐봐요. 제가 지금 대통령 이거 이 사람 너무 악한데 하고 그냥 반역을 일으켜서 그냥 제가 네, 살해를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네. 거국적 그걸 위한 살인을 해서 이거는 반역이 아닙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그건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건 당대하기 극히 어렵다는 거죠. 그쵸?
예, 네. 히틀러도 당대엔 영웅이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쵸? 네. 근데 네. 그거를 일개 아녀자가 그쵸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쵸 주제 넘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반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철학적, 신학적, 도덕적 기반으로 해서 이걸 반역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안 그러면 뭐요? 너도 나도 저놈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뭐요? 일단 제거하고 보자 하고 해서 들고 일어나는 게 다 정당화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쵸? 네. 예, 그쵸? 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변호사의 말은.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게 뭐야 저놈 나쁜 놈이네 그냥 들고 가서 죽여도 되겠네 이런 걸 허용해주는 굉장히 무책임한 변론이라는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추려보면은 자 네. 그러면은 변호사도 그 나름의 변호를 해봐야겠죠. 아 근데 거국적인 결단이었고 성공한 그런 쿠데타 같은 경우는 반역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옳지 않은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나라를 이끌기에 네. 부적격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 그거를 사람이 네, 그러니까 검사 측 입장은 그거를 어떻게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독단적으로. 네, 원래는 네, 투표로 판단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반역이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도덕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차원에서 반역이고 반란이라고 규정한 근거가 재현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판단하기엔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나 그다음에 역사의 흐름, 뭐 그다음에 지금 말했죠. 투표 이런 걸로 판단해야지. 개인이 방구석에서 판단하고 실행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반역죄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논지로 그러니까 뭐예요? 반역이고 남편 살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선한 결단이었고 그렇죠? 거국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에 반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철학적, 신학적, 도덕적,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해 줄 차례라는 거예요. 근거를. 어렵죠, 변호사. 그렇죠? 그치만 변호를 해야겠다. 네, 한번 좀 해야겠죠.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세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방어 논리가 뭐가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어, 딸을 죽이려고 했다. 아, 딸을 죽이려고 했다. 어, 아, 결정적인 치트키가 하나 나왔어요. 그쵸? 네. 야, 이거보다 폭군에 대한 증거가 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딸도 예. 죽이는데 더 모르는 사람이라고 못 죽이겠냐. 이거.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뭘 더 역사에 맡기고, 그렇죠. 예. 아예 아버지가 돼서 딸을 죽이는데, 그렇죠. 예, 뭘 더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이미 밝혀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래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 다 갔어요. 그렇죠? 예, 더 얘기하고 싶은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 변론 간략하게 1분씩만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검사 쪽에서는 벌을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그다음에 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이유 하나씩만 얘기해보고 변론 마치도록 합시다. 자, 검사 쪽 클리타임네스라 죄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최후 변론 해보세요. 자신의 복수심과 자신의 그 권력욕에 의해서 남편을 죽인 것,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큰 죄입니다.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큰 죄고 우리 네, 사회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죄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변호사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해 봅시다. 최후 변론. 아가멤논은 거짓말로 속이고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유죄이기 때문에 아내가 복수한 것은 무죄입니다. 네, 정당방위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무죄를 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의견을 취합을 해서 각자의 의견을 좀 이렇게 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내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혹시 네, 클래스가 많지 않아서 네, 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뭐 온라인 한 투표 가지 같은 거 붙여볼까요?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네네 하나 더 아쉬움이 남나 봐요. 네. 딸을 죽였다는 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딸까지 자기 자식까지 희생시킨 거 아니겠어요? 폭군의 네, 증거, 신의 네, 그쵸? 네, 폭군의 신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네, 신의 명령으로서 이제 내 자식을 바쳐라 하니까 내 자식까지 바쳐서라도 이 전쟁에서 이기려는 이 나라를 바친 자기를 네, 바친 오히려 구국적 결단을 하는 그런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엄청나게 어, 반발하고 있어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잠깐만요. 네,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려는 오기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그쵸? 속였단 말입니다. 그걸 네. 솔직하게 말했으면 모를까. 네, 이거는 야심에 의한, 그쵸? 야심에 네. 의한 그런 비열한 속임수였다, 그쵸? 뭐, 나라를 위한 그런 영웅적 면모 아니었다. 이렇게, 일단은, 그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는 배심원단이 종합을 해줘야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배심원단은 없어서, 혹시라도 이 수업을 보는 그 각자가 마음으로 판단하기로 하고 하여간 열심히 이렇게 변론해 주셔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